자, 중국 시장 살펴보는 굿모닝 차이나 TV 시간입니다. 오늘도 SK증권 경기 PIB센터 이종구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자, 오늘 결전의 그날입니다. 네. 정말 긴장되는 바로 그 순간인데 뭐냐면 바로 중국의 GDP 성장률 발표되는 날이잖아요. 네. 지금 중국에서는 어느 정도 보고 있어요. 일단 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일 거고 그렇죠. 어느 정도 마이너스냐가 중요할 텐데 중국 증권사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? 지금 중국 증권사 사실 약간 메이저라고 할 수 있지 않은 증권사에서 오히려 좀 속 시원하게 얘기를 3월 말부터 좀 얘기를 했어요. 그래서 네. 북신증권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언급을 27일 날, 3월 27일 날 얘기했고 절상증권하고 천풍증권은 한 마이너스 8에서 10% 정도 네. 그렇게 좀 예측을 하는 상황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사실 GDP 부분에 있어서 마이너스 의미하는 바가 네. 뭐 이제 어제 시진핑은 뭐 엊그제 시진핑은 그 저 뭐죠 문화혁명 네네. 그때를 언급을 하는데 사실 마이너스가 그 이후로도 한 번은 더 있었죠. 천안문 때. 네. 네, 그래서 그 직후해서 92년도에 한 번은 있었는데 여하튼 사실 입에 담으면 안 되는 그 사건들을 시진핑 네. 국가주석이 직접 얘기를 했네요. 예, 그렇죠. 근데 천안문을 얘기를 안 했어요. 아, 얘기 안 했어요. 예, 네. 예. 어쨌든 그 92년도 제 학번이 92학번인데 네, 네. 굉장히 오래된 상황에서 지금 처음으로 마이너스 지표가 의미하는 바가 크죠. 네. 예, 그래서 사실 그 GDP 발표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금 미국도 오전에 그렇게 다루셨잖아요. 그 결국에는 지금 이 위기를 미국이든 중국이든 이 G2는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으로 다 이끄는 모습입니다. 그런데 네네. 늘 지금 지도자들이 가보지 않은 길 얘기를 언급을 하면서 굉장히 지금 계속 그 양적 완화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오늘 예측되는 가장 큰 부분은 네. 이거를 GDP를 발표하자마자 양적 완화를 예고했던 대로 굉장히 좀 크게 갖고 갈 것 같다. 그래서 지금 MLF 지금 그 금리 추이가 또 가보지 않은 길을 네네. 지금 그래프로 좀 그려놨는데요. 어, 이게 지금 그 금리 부분에 있어서 제일 모니터링 많이 하는 데가 한국은행이죠. 네네.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그저께 나온 자료, 그러니까 이게 윈드 자료 출처는 그쪽에서도 그렇게 밝혔지만 그림을 좀 잘 그려놨더라고요. 그래서 보면은 그 저기 3.15%가 이번 2월 17일이었는데 네. 3.15로 이제 2월 17일 날 인하를 했고 바로 엊그제 네. 저기 또 20bp를 또 낮추면서 네. 2.95 이제 정말 가보지 않은 길 네. 가고 있어요. 근데 아마 3 밑으로 내려간 건 처음이죠. 처음이네요. 예, 그래서 근데 여지가 20bp 더 내릴 수도 있을 것 같다. 그래서 우리가 그 왜 앵커님하고 작년서부터 중국은 카드가 참 많다라고 네. 하면서 지준율 얘기를 많이 했었죠. 네네. 그 지준율 보시면 저희 중국은 거의 20%대에서 지금 계속 15%대 오고 지금 위기 때 이렇게 내려가면서 보면 대형 상업은행 네네. 어떻게 보면 이제 공식적인 그 가장 기준의 기준금리라고 볼 수 있는 지준율 자체가 이게 아직 그 지급 준비율 자체를 아직 뭐 10% 언더로 아직 안 가고 있어요. 그 그러네요. 여지가 있어요. 네네. 우리나라가 7%대니까. 예, 네. 그래서 이 부분 통화 정책에 있어서 계속 강력하게 드라이브할 것 같다. 오늘 아마 발표 시점에서 GDP 얘기 나오자마자 네. 이 통화 정책 얘기가 바로 시행될 것 같습니다. 시장 반응 어떨 것 같으세요? 그러니까 GDP 발표가 되면은 사실 어쩌면 우리는 충격적인 숫자를 보게 될 수도 있잖아요. 네. 그러면은 시장은 거기에서 좀 충격을 받고 약간 조정이 나오게 될지 아니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GDP 발표와 함께 이런 어떤 양적 완화 정책이 같이 발표되면서 시장 반응이 좋아지게 될 것으로 보이세요?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트럼프가 유가 부분에 있어서 계속 언급을 해서 네. 어떻게 보면은 사실 충격 완화를 줬었던 것처럼 네네. 실질적으로 이 그 팩트나 뉴스가 이제 실현적으로 나올 때 이런 부분이 오히려 시장의 충격은 저는 오히려 미비하다. 네네. 그러니까 오히려 그 언급을 처음 담을 때가 오히려 그 주가에서 좀 많이 출렁이지 증시 차원에서 시장 반응은 오히려 좀 약간 예고됐던 바이기 네네. 때문에 예, 오히려 이 정책들 아까 얘기한 통화나 재정 정책 계속 가는 드라이브 쪽 때문에 거기에 오히려 관심을 좀 맞추지 않을까 예, 그렇게 네, 생각하고 알겠습니다. 있습니다. 워낙 우리나라랑 이제 중국 증시와의 연관 관계가 좀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좀 그냥 질문 드려봤고요. 네. 그 후베이성 우한 그 봉쇄가 이제 해제되고 코로나19도 좀 진정세를 중국에서 보이고 있는 것 같으니까 네.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중국에서 주목해봐야 될 산업이 있다면 어딜 꼽으시겠어요?
일단 뭐 후베이성 얘기 나오셨으니까 아직 근데 뭐 감세 정책 아까 전에 뭐 재정 정책에 후베이성이 네. 면세예요 지금. 아. 그리고 지금 다른 데는 3%에서 지금 1%로 이제 모든 뭐 부가세 부분도 다 그렇게 감면하고 있는데 네네. 지금 중국에서 재정 정책에 가장 끊이지 않는 부분이 인프라 사업, 그다음에 에너지 사업, 네. 그다음에 이제 그 인프라 중에서도 그 왜 우리 철도나 도로도 있지만 그 5G만 관련한 네네. 부분이 있잖아요. 그래서 네. 그 부분을 사실 이제 망을 많이 깐다고 해서 또 이렇게 스마트폰이 또 중국 사람들이 지금 5G로 많이 교체를 한다고는 하지만 네. 실제적으로 지금 소비의 심리가 많이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죠. 네. 그러나 이제 그런 부품주들 오히려 이제 제조의 완성분보다는 그 부품주에 좀 관심이 가고요. 그다음에 이제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이제 요즘 그 석유값이나 이렇게 천연가스 값이 좀 이렇게 싸다 보니까 오히려 비축 시설을 많이 확장하는 모습입니다. 지금 사놓자. 네네 그런 거죠. 네.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주식과 관련된 좀 그 산업을 좀 눈여겨 볼 거는 여지껏 5G 관련해서 우리가 늘 어떤 핸드폰의 완성, 그다음에 망에 관련한 완전히 그냥 반도체 관련 얘기만 네네. 했는데 그 사이에 낀 그 IC 분야에 또 뭐 특히나 우리 사람이 사용하는 그 생체 인식, 지문 네네. 인식 관련한 좀 산업이 유망해 보입니다. 스마트폰 부품주라고 봐도 될까요? 그러니까 반도체와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반도체 그리고 네. 5G 뭐 기기, 장비 이런 걸 뺀 네. 그것들을 뺀 스마트폰 부품주로 봐야 될까요? 네,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네네. 우리가 왜 반도체 산업의 밸류 체인 얘기하면 이제 뭐 얘기 한도 끝도 네, 그렇죠, 없겠지만 그렇죠. 뭐 파운드리, 팹리스 뭐 이렇게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. 네. 근데 우리가 일전에 그 리커창에 우리 한국에 삼성전자 왔다 갔을 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데 네, 그때 이제 사실 많이 그 중국의 약간 정책이 바뀐 게 그러니까 웨이퍼서부터 어플리케이션까지 다 이제 제조할 수는 없다. 검사 네. 단계까지. 그래서 이제 자기네가 부분으로 이제 전략에 그러니까 마치 테슬라의 부품 소재주가 다 중국으로 지금 유치되고 있는 것처럼 네네. 어떤 그 반도체 전 공정을 자기네가 다 장악하기보다는 실제적으로 이 안에 이 모든 이 과정, 일련의 과정, 밸류체인 과정에서 약간 핵심적인 사업으로 네네. 이제 특히나 이제 뭐 이런 지금 생체 인식, 디스플레이 쪽으로 가는 부분, 예,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 쓰고 있죠. 그런 쪽으로 이제 집중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럼 관련 그 중국의 기업들을 좀 꼽아 오셨겠네요, 오늘. 네, 그렇습니다. 그래서 네. 우리나라 그 슈프리마하고 저 펄컴 네. 그거에 뭐 지문인식 뭐 지난번에 뭐 해킹이다 뭐다 해가지고 네. 뭐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뭐 해서 많이 언급이 됐었잖아요. 네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슈프리마는 이제 그 뭐 이 바이오 인증 관련해서 이제 뭐 로직 부분 회사의 좀 메인 그것도 있지만 어떤 제조도 하고 있고 네네. 특히 퀄컴하고 맞춰서 이제 그 휴대폰 시장으로 접근하는데 중국에 저는 감히 이제 퀄컴과 슈프리마를 합친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이제 네. 구딕스테크라는 회사가 있어요. 구딕스테크. 예, 예. 네. 그 스마트폰 이제 지문용 인식용 칩인데 얘네의 이제 제품별 좀 매출 구조가 거의 이제 한 80%가 지문 인식 칩이고 네. 그래서 중국 내 점유율이 거의 80~90%입니다. 그러니까 장악을 거의 중국 내 점유율 80~90%. 그냥 네. 독점 기업이네요. 예, 뭐 샤오미 어. 그냥 100% 독점이고 어.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잘 아는 화웨이, 오퍼, 네. 그다음에 애플, 그다음에 애플은 아니고 구글하고 삼성한테도 납품을 하고 있어요. 네. 네. 그래서 이쪽의 특징은 그 왜 우리 지문 인식하면 뭐 센서만 생각하는데 거기에 이제 칩, 그다음에 보안, 네. 그다음에 이제 요즘은 그 커넥티비티라고 해가지고 아예 이 네 가지를 다 종합 플랫폼으로 해서 이제 아예 음성, 음향, 주파수까지 다 이제 끌어안는. 네네. 그 우리가 모 회사 그 뭐 자동차 내비게이션 광고에서 보셨는데 그게 뭐 충격을 주면 그게 자기 핸드폰으로 싹 수신되는 거 있잖아요. 그게 네네. NB-IoT, 그 Narrow Band IoT라는 기술인데 네. 얘네가 이것까지 이제 다 섭렵하고 있어요. 그래서 굉장히 좀 눈여겨 보셔야 될 상황이고 마치 주가가 아까 언급한 슈프리마 우리나라 국내 기업처럼 네네네. 이렇게 지금 최근에 상승했다가 끊임없이 상승했다가 최근 네. 코로나로 좀 주저앉았던 상황이에요. 근데 더 이제 조금 매력적인 거는 얘네의 영업이익.
영업이익률이 네. 전년 대비해서 19년도 지금 실적이 중국은 4월 달에 다 마감되거든요. 우리나라처럼 3월이 아니라. 네네. 근데 얘네가 지금 예상되는 게 영업이익이 전년 18년 대비해서 지금 200% 성장입니다. 와. 영업이익이요. 네네. 예, 와. 그래서 굉장히 크게 되는 회사라 와, 좀 그러니까 뭐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코로나 때문에 빠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네요. 그런 네, 거 보니까. 그렇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이 종목 하나는 아닐 것 같고 다음 기업은 어딜까요? 기가 디바이스라는데요. 기가 디바이스. 이거 예. 중국 기업 맞죠? 네, 기가 디바이스인데 여기는 이제 휴대폰하고 태블릿 같은 이제 모바일 기기에 그 이제 사용하는 IC 그 직접 회로를 생산하고 메모리 칩 사업을 하는데 네. 얘네가 이제 대부분 80% 이상을 메모리 칩 반도체를 수출을 하고 있어요. 근데 이제 오히려 지금 이게 위기가 극복되면 무역 전쟁이 다시 심화될 거라는 많은 애널들 얘기가 있잖아요. 네네. 그럼 얘네가 자국으로 방향 턴을 하게 되면 얘네들의 또 잠재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. 그런데 게다가 작년에 그 아까 전에 얘기한 그 온스크린, 언더스크린 그 지문인식 회사를 네네. 얘네가 그 인수를 했어요. 실리드라는 회사를. 네. 그럼 얘네도 이제 이쪽 그 인체, 생체 인증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갈 겁니다. 네. 그래서 알겠습니다. 얘네도 네. 좀 눈여겨 보시는데 얘네도 영업이익률이 전년 18년 대비 19년 4-50% 성장했어요. 40-50%. 네. 아니, 구딕스테크는 200% 성장했는데 40%면 적은 거네요. 아 근데 우리나라 그 슈프리마가 네. 저기 그 영업이익률이 한 40% 돼서 굉장히 각광. 그 네네. 슈프리마 우리나라 그 팬들 많으실 거예요. 그럼요. 주주분들. 네. 예. 근데 요거하고 거의 비슷한 그 이익 성장률을 굉장히 급성장하는 회사입니다. 와, 알겠습니다. 지금 그 저희가 계속 주가를 보여드렸는데, 예, 그 두 가지 기업 모두 다 그렇습니다. 구딕스테크도 그렇고 기가 디바이스도 그렇고 코로나로 인해서 하락했다고는 하지만 그 작년과 재작년의 상승폭을 전혀 반납하지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상승세가 있다 보니까 이때가 오히려 또 매수의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네, 그렇게 드네요. 보고 있습니다. 자, 두 가지 기업 살펴봤습니다. 지금까지 SK증권 경기 PIB센터 이종구 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